얘기, 지금 올도가 말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글로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현재 옛날 그 어느 때보다도 많다. 됐어? 이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뒷내용은 여기다 정리했거든요.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 이런 기회가 많아진 만큼 그런 교육을 실제로 이루는, 그런 글로벌한 교육을 실제로 이루는 데에는요, 그저 그곳에 있다고만 해서는 부족하고 더 깊이 있는 학습, 이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첫 문장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글로벌 시대니 뭐 글로벌한 교육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거 하잖아.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글로벌한 이제 그 교육을 받을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대표적인 예시 하나만 말해볼까? 유학 가는 거. 글로벌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좀 까놓고 말하면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유학은요. 그쵸? 옛날에는 돈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 기회 자체가 없었죠. 그쵸?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글로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곳에 가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럼 그곳에 가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그럼 뭐 어째야 되냐고. Much depends on. 많은 것이 depend on 한데요. 달려 있답니다. whether 절에 달려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Our field experiences. 우리의 현장 경험이 are structured. 구성되느냐? In ways. 어떤 방식으로? 대절이야라는 방식으로. Promote meaningful. 잠깐만 이거 좀 잘렸나? meaningful end가 잘린 것 같은데. 맞나? 여기 뒤에 더 있냐? 엥? 뭐지? meaningful 아닌가? 아니구나. 미안 여기 있었구나. 잘못 봤다. 쏘리. 그러니까 의미 있고 지적이고 그다음에 intercultural이니까 이제 상호 문화관인 이런 학습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현장 경험이 조직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답니다. 자, 일단 여기가 주제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글로벌한 교육이 지금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곳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글로벌한 교육을 이제 잘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가? 그거를 얼마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느냐? 뭐에 따라 다르다? 우리가 의미가 있는 지적이고 그리고 문화 간의 학습을 촉진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우리의 필드 경험이 이제 구성이 되느냐 이거에 달려 있답니다. 근데 이 말 자체도 조금 헷갈리죠. 우리의 필드 경험, 현장 경험이 이런 방식으로 조직이 되느냐 이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뒷내용을 보고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Pressure to satisfy student demand. 자,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하는 압박이 can easily lead to 뭐뭐로 이어질 수 있대요. 쉽게 hastily constructed programs로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구성된 프로그램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 The lack focus and clear definition. 그러니까 집중 그리고 clear definition이니까 명확한 정의겠죠. 이런 게 부족한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써놨는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아까 전에 제가 유학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려고 해. 근데 이제 유학을 간다라는 것 자체는 어찌 보면은 그 글로벌한 교육의 어떤 한 일종이죠. 그렇죠? 근데 단순히 이제 그 수요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구성이 안 돼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려고 해. 그럼 뭘 알아야 돼요? 그 해당 나라의 언어를 알아야겠고 그 해당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되겠고 그렇죠? 뭐 이런 걸 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단순히 내가 거기 간다고 해갖고 되겠냐고. 거기에서 내가 아무것도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그곳에 있기만 해. 그러면 내가 글로벌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 어떤 현장 경험을 좀 미리 우리가 좀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 경험을 미리 익혀야 될 거 아니야. 언어가 됐든 문화가 됐든 뭔가를 익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이게 잘 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애들만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학생 많이 모집합니다. 이렇게만 이 수요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글로벌한 교육에 어떤 초점을 맞춘다던가 정의를 명확하게 한다든가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언어 학습이라든가 문화 학습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자체를 급하게 만들려고 하는 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대로 된 교육이 안 되겠죠. In such cases 그런 경우에
any preparatory training. 자, 뭐는 준비 훈련인데 어떤 준비 훈련인가? 이런 준비 훈련이야. That would help us to interact effectively in our overseas setting. 우리의 해외 환경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 훈련이 어떻게 된다? drop out 돼버린다잖아.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 누락돼 버린다고요. 됐어? 아까 유학 얘기 생각하라고. 사람들 애들만 많이 모으려고 해. 근데 여기서 뭔가 제대로 알려주는 게 없어. 문화니 언어니 뭔가 이게 제대로 알려주는 게 없어. 급하게 만들었으니까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누락된다고요. 됐어?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친구는 제대로 된 경험을 받지 못한 상태로 캐나다로 가게 될 테고. 그럼 거기에서 그곳에 있어 봤자 진짜 이 친구가 글로벌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은 this deficiency, 이러한 결핍은요. 결핍이라고 표현했죠? 결핍이 뭐라고 했습니까? 준비가 누락된다고. 준비가 누락됐다는 게 뭡니까? 결핍이잖아. 프로그램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 결핍이죠? 이런 결핍은 has failed a predictable consequences. 자, 상당히 예측 가능한 결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한번 볼까요? Without the requisite understandings and skills. 자, 필요로 되는 그런 이해와 기술이 없다면요. 어떤 이해와 기술이냐? To learn with and from those.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배우거나 그들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필요한 이해, 기술 이런 게 없다면 그들이 누구냐? In our field setting. 우리의 현장 환경에 있는 아까 말했던 캐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어? 그러니까 그 캐나다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의 어떤 뭐 문화라든가 뭐 언어라든가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뭔가 뭘 해야 된다? 일단 이해와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요. 사전적으로. 근데 이런 게 없다면 we will tend to accumulate novel experiences. 우리는요. 축적하는 경향이 있을 거랍니다. 뭐를요? novel experience를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험을 축적할 수는 있겠죠. 내가 일단 캐나다를 가면 새로운 경험은 쌓겠지. 하지만 without stepping much outside our comfort zones. 우리의 컴포트 존을 많이 벗어나지 못하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되죠? 됐어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캐나다 얘기를 했는데 딴 나라로 해볼까? 호주라고 해볼게요. 호주. 여러분 혹시 그 워킹홀리데이라고 들어봤어요? 워킹홀리데이? 잘 몰라요? 워킹홀리데이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나이 제한이 있는데 만 30세였나? 잘 기억이 안 나네. 만 30세까지 이제 가능하고요. 이제 이걸 이제 신청을 해갖고 보통 이제 호주로 많이 가요. 호주로 많이 가는데 그럼 이제 워킹홀리데이 가고 그냥 쉽게 말하면 딴 나라 가서 일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 되는 거야. 아주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이제 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돈. 두 번째, 여행. 세 번째, 어학이에요. 요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거야. 이제 호주 가고 돈 벌면 거기서 지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해결되지 않을까? 돈도 벌고 어쨌든 딴 나라니까 여행도 되고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보통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뭔가 사전 준비를 안 했어요. 사전 준비 없이, 그러니까 그 현장 경험을 하기 전에 뭔가 사전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최소한의 그 호주에서는 이제 사람들끼리 어떤 문화가 있느냐, 뭐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적어도 뭐 지리적인 측면도 알아야 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는 뭐 이제 예를 들어 뭐 임금을 주고받고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기본적인 것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래야만 내가 거기를 가서 이걸 인지한 상태에서 그 현장에서 배우게 되고, 아, 이 나라의 문화는 이러하구나, 이 나라의 언어는 이러하구나, 이 나라의 사람들 성향은 이러하구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내가 배울 수 있는 거죠. 글로벌한 교육을 말 그대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이 갖춰지지 않고 그냥 가버린다 쳐볼게. 제 친구 중에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미국 이제 그 대학교 때 어학연수 많이 가거든요. 어학연수 가는데 아무런 사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냥 간 거야. 그냥 몸만 갔어. 6개월 있다 왔거든요. 전혀 영어가 늘지 않았어요. 전혀. 왜 그러냐면 이 친구는 일단 미국에 갔으니까 새로운 환경에 있었으니까 어떤 새로운 경험 정도는 얻었겠죠. 아, 미국 생활이 이렇구나. 이 정도는 얻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얻은 게 뭐가 있는가? 진짜 미국에 대한 언어,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얘가 제대로 익히고 왔느냐? 1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 단 하나도 없었어. 왜? 자기가 뭔가 갖춰진 게 없이, 준비된 게 없이 그냥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야. 컴포트 존은 뭡니까? 자기가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영역이죠. 즉 그 친구를 예시로 들면요, 그냥 한인타운에서만 지낸 거야. 영어를 쓸 일이 없었어. 한인타운에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학 실력이 늘겠어, 뭐가 늘겠어, 그 나라에 뭘 배우겠어요? 뭘 배우겠냐고. 그 어학연수를 가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행 간 거지. 됐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여기 이제 예시를 써놨는데 좀 이따가 예시를 읽어드리고 일단 마저 읽을게요. 자, when this cocooning occurs. cocooning 뭐냐면 고치 생활이라고 지금 돼 있죠. 고치가 뭡니까? 이렇게 갇혀져 있는 거잖아. 방금 위에서 말했던 comfort zone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자, 이런 고치 생활, 그러니까 자기만 안락하게 있는 이 comfort zone 내에서의 생활이 발생한다면 그러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 나와야겠죠? We can't expect much deep learning to take place. 우리는 많은 심층적인 학습이 부문석 잘못됐다. 이거 좀 바꾸자. 목적격 보호예요. 이거 좀 바꿔주세요. 형용사 아니야. 목적격 보호야. 많은 심층적 학습이 발생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 여기 좀 쓰자.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직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예시를 제가 좀 길게 써놨는데 잠깐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뭐 칠판 보이시면 그냥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해외에서 유학을 하려고 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근데 그 학생이 해당 국가의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이런다면은 그럼 해외에서의 생활이나 학습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아까 했던 얘기죠. 이 경우에 그러면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외를 유학 가기 전에 언어, 학습, 문화, 교육 이런 준비 훈련이 필요하죠. 준비 훈련이 필요하죠.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된다? 학생들의 유학 수요만을 충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빠르게 구성합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준비 과정, 그러니까 중요한 준비 과정이 누락돼 버리는 거죠. 됐어요? 그럼 이렇게 준비 과정이 누락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유학생이 해외에 나갔어. 근데 거기에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현지 문화에 적응을 못하거나 현지 사람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거나 이게 다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로 인해서 결국에 해외 경험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즉 글로벌한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의미가 없어진다고. 이해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코크닝에 대해서도 제가 좀 추가로 써놨는데요. 코크닝이란 건 뭐냐면 개인이 자신만의 편안한 공간 또는 환경, 즉 고치에 갇혀버려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코크닝이라고 한 거예요. 즉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에만 의존해 편안한 영역에서 안 벗어나려고 하는 거야. 내가 편안한 영역에서 안 벗어나면 발전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새로운 교육, 글로벌한 교육을 배우러 간 건데 내가 하던 대로 한국에서 하던 거나 미국에서 하던 거나 똑같아. 그럼 배우는 게 뭐가 있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녀석을 이제 비유적으로 커크닝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자, 다음 갈게요. 11강의 2번입니다. 자, 이번엔 또 어떤 얘기가 한번 볼게요. 바로 가봅시다. On the subject of the economy of words. 단어의 여기서 이코노미는 절약이라고 해석해주세요. 경제성. 단어의 경제성의 주제에 관해서 the use of an analogy. 비유의 사용이 might be helpful.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단어의 절약이라고 이제 따졌을 때 비유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대요. 자, all as this analogy might seem at first glance 이렇게 나왔네요. 자, 여기 보면은요 구문 분석이 조금 희한하거든. 한번 봐볼래? 이렇게 나왔어. 이상한 형용사로. 형용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as의 주어 동사가 나왔어요. 그렇죠? 제가 위에다가 이제 써놨는데요. 여러분 자료에 다 써져 있습니다. 이거는 although의 주어 동사 형용사보 이렇게 써있죠.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형용사보를 앞으로 빼면서 although 날려버리고 여기 사이에 as 쓴다.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비록 이런 비유가 처음에는 이상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됐어?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얘는 어법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 어드 자리에 이제 어법 문제로 나오는 거야.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됐어? 근데 seem 나왔잖아. seem. 여러분 seem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거든요. 뭐뭐 해 보이다, 뭐뭐한 상태로 보이다. 상태라는 말이 나오면 보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어가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형용사를 쓴 겁니다. 다시.
자, 언뜻 보기에는 이러한 비유가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suppose that, that 생략된 거, 대절이야를 가정해 봅시다. You have a piece of cloth. 너가 천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쳐보자. soaked with water. 뭔가 이제 물에 흠뻑 젖어 있는 천 한 조각을 가지고 있고 and you must get it.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as dry, 이제 말리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as you can, 너가 할 수 있는 한. 그리고 as soon as you can, 너가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된답니다. for one reason or another, 이런저런 이유로요. 자, 이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자, 다시 한번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이제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봐봐. 단어의 절약이라고 했어. 단어의 절약이란 건 뭡니까? 함축한다랑 똑같은 말인 거예요. 함축한다. 됐어? 절약한다는 건 단어를 줄인다는 거니까 함축한다는 거잖아. 그럼 이 함축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implication이라고 하죠. 우리가 implication. 이게 암시, 함축 뭐 이런 뜻이거든요. implication.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우리가 단어를 함축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비유의 사용이 도움이 된다는 거야. 비유. 예를 들면 우리 방금 전에 바로 읽었던 지문에서 커프닝 나왔잖아. 커프닝. 커프닝이 뭐야? 압축한 거 아니야? 단어 절약한 거잖아. 커프닝을 길게 늘었으면은 컴포트 존에서 나가기 싫어하는 상태 이거였잖아요. 이 긴 거를 한 단어 커프닝으로 줄인 거죠. 됐어? 이게 이제 비유의 사용이라고. 그러니까 비유의 사용이 당연히 도움이 된다는 거. 이해됐죠? 이거는요. 자,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런 비유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너가 예를 들어서 흠뻑 젖은 천 한 조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너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너가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건조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나왔어요. 천이 있어. 천이 있는데 이게 물에 젖어 있어. 그럼 이거 빨리 건조시켜야 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 이런 상황에서 자, 더비격부 또 나왔네요.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언제나 중요합니다. 이 더비격부는요 언제나 중요해요. 언제나 우리 주역부가 아주 사랑하는 어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술형으로 맨날 나오거든요. 자, 다시. The harder you turn and twist this piece of cloth. 너가 이 천 한 조각을요 turn 돌리고 twist 비틀어 버린답니다. The harder 더 빡세게. 너가 빡세게 이렇게 꼬고 할수록 the more water you extract from it. 너는 그것 즉 그 천 조각으로부터 extract 추출하는 거죠. 더 많은 물을요. 우리가 힘을 더 많이 이렇게 하면 물이 더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the drier it gets. 그것은 더 빨리 말라지겠죠. 그렇죠? Short of ripping the fabric. 그래서 그 천을 찢어버리지는 않는 한, 이 short of가 뭐뭐가 일어나진 않는 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을 찢어버리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한 어쨌든 그게 더 잘 마르게 될 거랍니다. 맞죠? 우리가 힘을 더 주면은 쫙 하면서 물이 더 많이 나오고 이게 더 빨리 건조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됐죠? 자, in a way 어떤 면에서 poetry is just like that. 시가 그것과 같대요. 자, 지금까지 얘기한 거랑 시 얘기를 연결하려고 하는 거야. 시 얘기. 봐봐. 지금 처음에 말한 거는요. 이 글의 소재는요. 이 글의 소재는 단어의 절약의 중요성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야. 이거를.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면요. 어디에서냐? 시에서. 이걸 말하고 싶은 거거든. 시에서 단어의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걸레 짜는 거를 갖다가 먼저 얘기를 한 거야. 걸레 짜는 거. 그럼 이 걸레 짜는 거랑 이거랑 지금 뭔 상관인데 그 얘기를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자, 이걸 또 읽어드릴게요. 자, 물에 흠뻑 젖은 천 한 조각 이거랑 시 이 사이의 유사성이 뭐냐면요. 바로 추출 과정에 있는 거야. 추출 과정. 물을 짜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을 비틀어서 물을 뽑아내는 것처럼요. 시는 각각의 단어에서 어떤 언어 요소를 축약하고 필요한 부분을 남기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를 창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은요. 다시 한번 천을 비틀어서 물을 짜내는 것처럼 언어의 핵심 의미를 보존하면서 얘를 짜내버린다는 거죠. 됐어요? 글이 이만큼 길게 있어. 근데 우리가 시를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되게 압축적이고 함축적으로 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마치 걸레로 이렇게 짜서 필요 없는 단어들을 쫙 짜낸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됐어? 우리가 걸레를 이렇게 짜내면 물이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물이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글이 문장으로 이렇게 막 나와 있으면 이걸 이렇게 짜내갖고 단어를 빼버린다는 거죠. 단어를. 됐어? 이렇게 비유한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남아있는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라고? 다 함축된 단어들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걸레 짜는 거랑 시가 이제 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됐나요? 자, 이어서 볼게. 또 나왔어. 더비교급, 더비교급. The more you squeeze. 너가 더 많이 짜낼수록 뭐를? Letters, words, adjectives, verbs, nouns, and so on. 너가 글자, 단어, 형용사, 동사, 명사,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더 많이 짜낼수록 while still preserving the integrity of the intended meaning. 여전히 그 의도된 의미의 온전성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여기 단어의 의미의 온전성을 유지하면서 짜낸다고 했죠. 이게 한 단어로 뭔지 알아요? 내가 맨날 쓰는 말인데. 이게 바로 paraphrasing이에요. paraphrasing. 됐어? 단어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짜내는 거. paraphrase가 뭐냐면요. 원래 사전적 의미가 쉬운 말로 바꿔 쓰다 이런 뜻이에요. 쉬운 말로 바꿔 쓰다. 됐어? 그러니까 paraphrase랑 어찌 보면 비슷한 거야. paraphrase. 그럴수록 the better the poetry becomes. 자, 시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됐어? 자, hence 따라서 in poetry 시에서는요, the concept of less is more applies. 적은 것이 더 많다라는 개념이 적용된답니다. 적은 게 더 많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적은 것이 더 많다. 적다라는 거는 단어의 개수가 적다는 거겠죠. 그렇죠? 많다라는 거는요. 그게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더 많다. 됐어?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자, 다시 써줄게요. 여기 less is more. less는 뭐라고요? 단어의 수가 적다라는 거야. 단어의 수가 적다라는 건 뭡니까? 함축을 많이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압축을 많이 했다고. 그럼 여기서 more가 말하는 건 뭡니까? 의미하는 바는 더 많다라는 거겠죠. 됐어요? 의미는 더 많다고요. 단어의 수가 적은데 의미는 더 많아진다라는 이 개념이 바로 시에서 적용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압축하고 비유적이고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시니까요. 됐어요? 그래서 결국 시에서 단어의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단어가 적을수록 더 좋다. 압축할수록 좋다. 함축할수록 좋다. 아까 implication, implicate 뭐 이런 단어를 알려줬죠? 암시, 함축 이런 뜻이니까 이 단어도 같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갈게요. 3번. 왜 이렇게 덥지? 니네 안 덥냐? 괜찮냐? 내가 이상한 게 어제부터 아니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안 더운데 땀이 난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덥진 않거든요. 근데 땀이 많이 납니다. 이게 몸이 안 좋은가? 아 참. 아무튼 죄송해요. 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1강의 3번. 자, 지금까지 난이도가 나름 좀 있었는데요. 이번 3번은요. 그렇게 안 어려워요. 그렇게 안 어려워. 자, 바로 가겠습니다. Some people. 자, 어떤 사람들이 seem 뭐처럼 보이냐면 to have a bad attitude all the time. 그러니까 항상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이.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those who are always angry or sociopath가 돼요. 소시오패스 같대요. 네. 그러니까 항상 빠기쳐 있고요. 반사회적인 성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몇몇 일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냥 거의 성악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For most of us. 자, 그럼 우리 대부분은 어떨까? 여러분 원래 나쁜 놈이에요? 원래 나쁜 놈이야? 계속? 아니잖아. 여기 원래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죠? 우리 대부분은 어떨까요? as situational 하네요. 그것은 상황적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요, bad attitude를 말하는 거예요. 나쁜 태도. 나쁜 태도는 상황적이라는 거죠. 상황적이라는 게 뭡니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좋은 태도를 보이지만 저런 상황에서는 나쁜 태도를 보인다. 이거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죠? 그리고 can be quickly summoned. 그것은 빠르게 summon 될 수 있다. 소환될 수 있답니다. 뭐 할 때? we are put. are put이니까 놓여질 때. 어디에? triggering circumstances니까 촉발하는 상황에 놓여질 때요. 이 triggering이 꾸며주는 거야. 촉발하는 상황에 놓여질 때. 그럼
촉발하는 상황이란 게 뭔데요? 예를 들면 like driving a car. 자동차 운전하는 거. 됐어?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사람의 진정한 인성을 보고 싶으면은 운전석 옆에 앉아봐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되게 이제 막 온화해 보이고 막 이러는데 이제 운전만 하면 야 이게 막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꽤 있거든요. 나도 이제 몇 번 봤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상황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나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 근데 이 사람이 상황적으로, 즉 어떤 상황? 운전하는 상황에서는 조금 이제 이 나쁜 태도를 가지게 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요? It seems to bring out the worst in us. 그것은 뭐처럼 보이냐면 우리에게서 최악의 것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보인대요. 운전하는 상황이 되면은요. 자, when we are behind the wheel. behind the wheel 하면요 운전 중인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자, 우리가 운전 중일 때 우리는요 tend to be 어떤 경향이 있냐면 very defensive하고 territorial한 경향이 있대요. defensive 되게 방어적이고요. territorial 영역 보전적인 경향이 있답니다. 이 영역 보전적인 경향이라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내가 예전에 다른 모의고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은 이제 운전을 안 해봤으니까 잘은 모르는데 되게 신기한 내용이었어요. 뭐였냐면요. 제가 만약에 운전을 하고 있어요. 차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근데 앞에 차가 이렇게 있고 또 여기 앞에 차가 있다고 쳐볼게. 근데 어떤 차가 껴들라고 해. 근데 나도 실제로 그랬는데 이렇게 얘가 껴들어. 그럼 내가 빡치거든. 기분이 나쁘거든.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알아? 얘가 이쪽을 껴들잖아. 그럼 기분이 안 나빠. 진짜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 나도. 아니 얘가 여길 껴드나 여길 껴드나 어차피 내가 늦게 가는 건 똑같아지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여기를 껴들면 기분이 나쁘거든. 근데 여기를 껴들면 기분이 안 나빠. 왜 그러냐면 예전에 쌤이 어떤 글을 읽었을 때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운전자는요 실제로 자기의 차와 앞차와의 요 사이 간격이 있죠. 사이 간격. 요 사이 간격을 자기의 영역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사람들은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 자기의 영역을 얘가 침범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기분이 나쁘다. 이런 이제 실제 연구가 있었대요. 됐어? 그럼 여기에서 영역 보전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대충 느낌이 오죠. 이런 거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내 영역이라고 인식하니까 이 영역을 보전하려고 한다는 거죠. 됐니? 그냥 하나의 예시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방어적이고 영역 보전적인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will behave, 우리는 행동할 거랍니다. much more aggressively, 훨씬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될 거래요. 뭐보다? than we would face to face, 우리가 면대면으로 행동할 때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굴을 맞대고 그 사람을 행동하는 것보다 운전하는 상황에서 우리 훨씬 더 공격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대체 왜 그럴까? road rage. 자, 길거리에서 rage는 빡 하고 이렇게 막 분통을 터뜨리는 거, 이걸 rage라고 해요. 경로, 분노 뭐 이런 거야. 도로에서 뭔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is an all too common response, 모두에게 너무나 흔한 반응이랍니다. to trivial events, trivial은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흔한 반응이래요. 뭐와 같이 being caught up in traffic, 방금 전에 말한 거죠? 교통 흐름에서 being caught up, 끼어들기 당하는 거. 됐어? 이런 거와 같은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 막 빵빵 왜 껴들어 야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이제 흔한 반응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대체 뭘까요? 또 이어서 볼게요. 그러니까 원인은 지금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왜 사람들이 자동차만 타면 그렇게 이제 인성이 험악해지는지 그 원인은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답니다. 상황적이라고 했잖아요. 평상시에 그 사람이 그러진 않겠죠. 평상시에.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길 걸어가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걸어가다가 내 앞쪽으로 이렇게 꼈어. 그때 우리가 야 너 뭔데 껴들어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왜 운전하는 상황, 이 상황적이 됐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 원인은 아직 모른다고. 본문에 안 나왔어. 일단 읽어볼게요. It turns out that, 자 대절이야라고 밝혀졌는데 most of us, 우리 대부분이 are more likely to take more time, 시간을, 그러니까 더 많은 시간을 가질 가능성이 높답니다. living, 뭐 하는데? parking lot. parking lot은 주차장이죠. 그러니까 주차장을 떠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래요. 뭐 한다면? with someone, 우리가 누군가를 본다면요. 누군가가 뭐 하는 걸요? waiting for our spot. 우리의 스팟이니까 장소, 여기서의 장소는 주차장이야. 우리의 주차장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본다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저기 뭐야 주차장에 있어 이렇게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거 저기 뭐냐 캐리비안 베이나 에버랜드 가면 자주 보이는 장면 중 하나거든.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나가려고 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차가 기다리고 있어. 깜빡이 켜고 이제 나 나가면 여기다 대려고. 근데 이제 내가 여기서 보고 있잖아. 저 자식 내 자리 대려고 기다리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시간을 더 많이 가진대요. 시간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게 뭐야? 늦게 나간다고. 됐어? 인성 쓰레기죠. 근데 이런 경향이 있다고요. 저 실제로 많이 봐요. 제가 에버랜드 자주 가잖아요.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에버랜드 정말 최소로 잡으면 한 달에 한 번 가거든요. 최소로 잡으면요. 최소예요, 최소. 보통 1, 2주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럼 갈 때마다 여기 주차장 지옥이거든요. 그럼 가면은요. 누가 봐도 갈 것 같아. 막 짐 막 넣고 있어. 저기다 대야겠다. 해갖고 이제 내가 가서 깜빡이 켜고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가. 그래서 내가 이거 짜증나갖고 문 열고 나와서 혹시 차 빼실 건가요? 아, 네. 그제서야 빼요. 진짜 그래요, 진짜 이거. 그 얘기 하는 거야. 시간 더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탄 상황에서는 굉장히 나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자, if the other driver. 자,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honks or flashes his lights. 자, honk, 경적을 울리거나 아니면 flash his light니까 전조등을 막 깜빡거리거나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we will take even longer. 우리는 훨씬 더 시간을 오래 끌 거래요. 빵! 언제 나가? 계속 빵빵 해봐. 안 나가. 이렇게 된대요. This is a great example of passive aggression. 이것이 수동적 공격성의 좋은 예시랍니다. 이게 수동적 공격성이래요. 막 대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럼 이제 왜 그런 걸까? 이게 아마 마지막 문장 여기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읽어볼게요. The anonymity and insulation. anonymity가 익명성이라는 뜻이거든요. insulation은 단절성이야. 익명성과 단절성이랍니다. 어떤 익명성과 단절성? 이런 거. That comes with being in a movable box. movable box, 움직이는 상자. 뭡니까? 자동차죠. 자동차에 존재하는 것의 결과로 있게 되는 익명성과 단절성이 allows us, 우리로 하여금 뭘 허용하느냐? To do things, 일들을 하게 만든대요. 어떤 일들을? We would never do face to face. 우리가 면대면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일들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동차까지 갈 것도 없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만약에 요 앞에서는 현종이가 나한테 막 되게 막 예의 바르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막 이렇게 막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이제 집에 가고 이제 그 DC 인사이드 사이트 들어가서 이 개새끼 막 하면서 막 욕 막 겁나 써놓은 것 같아. 야, 우리 학원에 선생 하나 있거든. 진짜 내가 한 대 뒤통수 한 대 후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런 거 써놓고 롤 들어가면 막 이제 막 각종의 막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왜? 익명성과 단절성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부정을 안 하네. 현종아? 나 지금 예시로 든 건데 부정을 안 하네? 봐봐, 지금도 안 하잖아. 혹시 보게 되면 제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의심스러운데.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야? 익명성과 단절성이야.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모르잖아. 이제 차에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고 단절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눈 마주치고 할 때 하는 행동으로는 안 하겠죠. 우리 뒷담화 까는 것도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이따가 이제 집에 가면서 뒷담화 깔 거잖아. 그렇지? 봐봐, 또 부정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 즉 우리의 공격성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은요, 우리가 운전할 때 평소보다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요? 익명성과 단절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가 빈칸으로 나왔었어요. 실제 이제 그 우리 수능 감독기 그 교재에서 여기가 빈칸으로 나왔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제일 중요하겠죠? 원인을 말한 거니까 이 글이 바로 주제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욕해도 돼요. 좀만 하세요. 안 들리게. 혹시 맞다. 우리 반에는 많이 없겠구나. 좀 딴 얘기긴 한데요. 제가 그 인스타에다가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에
그 DM 보내는 창 보면은 그 무슨 메모 같은 거 쓰는 데 있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공유를 했어요. 지난주에 뭘 공유했냐면 10분 내로 나한테 연락 주면은 후곡에 여기 예를 들어 스카에 있는 사람 내가 쏜다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15분 뒤에 어떤 학생한테 이제 온 거야. 그래갖고 쌤 지금 가능한가요? 아니 끝났는데 나 집에 갈 건데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근데 이제 어제 제가 몰랐는데 여기 근처에 그 라면 무인 가게가 생겼더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몰랐는데.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라면을 먹재요. 어제 이제 퇴근할 때. 그래갖고 이제 갔죠. 한 12시 한 20분쯤인가 그랬어요. 근데 갔는데 갑자기 생각나고 올렸어요. 인스타 메모에다가. 12시 30분 내로 나한테 연락하면 내가 쏜다 했는데 정확히 1분 뒤에 고2 주역고 2학년의 둘이 DM이 온 거야. 그래갖고 알았어 와라 해갖고 걔들이 이제 내가 사줬거든요. 걔들 사주고 같이 먹고 이제 나랑 인증샷 찍고 내 스토리에 올렸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에서 저랑 인스타 친구인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한 거예요. 이 글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네. 갑자기 생각나서 그냥 헛소리 한 거예요. 네. 아무튼 그렇다고요. 네. 제가 가끔 이런 거 하거든요. 가끔씩. 네. 자,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했고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리 좀 할게요, 여러분. 데일리 테스트 마무리 안 되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자 가서 완료하시고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 단어 페널티 자 오늘 무지하게 많네요. 단어 페널티 잘 쓰고 가시고요. 숙제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 다음 주 월요일이겠죠? 잘 해오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뭐 금요일까지 해서 뭐 사진 찍어 보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진 다 찍어 보낼 필요 없어요. 마지막 페이지만 찍어 보내면 됩니다. 대신에 찍어서 보내기만 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뭐 찍고 보내는데 뭐 몇 초 안 걸리니까. 알겠죠? 까먹지 마세요. 내가 공지 4번이나 있었어 지난주에. 알겠죠? 자, 고생들 했고 내일 모의고사 잘 보고 점수들 다 보내시고